안녕하세요. 김영업의 경제부동산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 들어서 부동산이 수상한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아직 속단하기는 이르지만 초미의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미 대선에 올인하고 있는 주식은 미국의 억지 띄우기 후광으로 2000과 2000선까지 돌파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부동산 이대로 괜찮을까요? 부동산 분위기 또 수상하다. 어떻게 해야 하나? 정말 수상쩍습니다. 물론 지금 이번 주 것만 보고는 알 수 없지만 지금 다음 주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아굴아글 지금 계속 집값이 이렇게 치솟고 있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많죠. 언제까지 치솟고 올라갈까요? 자, 보유세 여파, 부동산 이상징후. 일단 불씨를 지핀 게 보유세입니다. 어떤 쪽으로 이상하냐고요? 좋지 않은 쪽으로요. 자, 보자고요. 보유세 여파, 부동산 이상징후. 강남 재건축이 지금 이번 주에 들어서 호가가 반등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플러스로 전환된 건 아니지만 하락폭이 축소됐다 이 말이에요. 서울 아파트 하락폭 역시 축소됐습니다. 자, 경기 인천 상승세는 감소됐지만 계속 지속하고 있어요. 주가 상승, 부동산 관심, 즉 주가가 너무 단기간에 2천 근처까지 치고 올라왔잖아요. 제 생각에는 이제 다음 주에는 아마 2천 돌파할 것 같아요. 이게 우리나라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자, 미 대선 문제가 얽혀가지고 아마 치고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누가 여기 관심을 갖겠어요? 다 올라와 버리는데 부동산에 관심 갖겠죠. 그 다음에 저금리 기조. 금리는 또 떨어질 것으로 예상이 돼요. 0.75에서 더 밑으로. 그러니까 심리가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 안타까워요. 꼭 필요한 정책 왜 후퇴합니까? 자, 보유세 억지로라도 밀어붙였어야죠. 그것도 수단 방법을 가리지 말고. 강남 아파트 꿈틀거린다. 여러분들 그동안에는 한국감정하고 부동산 114 계속 마이너스로 서울이 나왔죠. 근데 KBC는 그렇지 않아요. 자, 플러스입니다. 수도권 0.05, 전국도 0.03. 자, 아직도 지금 뭔가 자만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국토부라든가 정부에서. 집값 지금 그렇게 완전히 잡히지 않았어요. 특히 서민들이 체감적으로 느끼는, 무주택자들이 체감적으로 느끼는 뭐 저가 아파트, 중저가 아파트, 한 6억 미만의 중저가 아파트들은 오히려 올라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야 하는데 자기들이 무슨 크게 집값을 다운시킨 거냐 착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동안에 3년 동안에 집값도 어마무시하게 띄워놓고, 자, 강남 상부 주간 아파트 평균율 보시면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지금 마이너스 1.2, 2.6, 2점 가다가 여기 지금 저번 주에 대비 마이너스 0.24, 마이너스 0.23, 마이너스 1.12. 서초, 강남, 송파가 비교적 큰 폭으로 지금 하락폭이 축소됐잖아요. 자, 그 다음에 주식 한번 보세요. 이거 보시면 2000대에서 1439까지 내려왔다가 지금 반등을 하고 있는데 지금 5일선, 21선, 61선 다 지금 61선도 결국 만났잖아요. 제가 1950까지 만난다고 했는데 결국 이제 121선이 약 한 2000선에서 이렇게 만날 것 같아요. 자, 빠르면 다음 주에 아마 돌파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제 2100까지는 아마 순탄해질 걸로 보입니다. 물론 도중에 이렇게 출렁거릴 수 있어요. 1800으로도 한번 밀릴 수도 있고 1900으로도 밀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1800까지 밀릴 가능성보다는 2100, 2200으로 전반적으로 좀 조정하는 척 하다가 또 올라갈 가능성이 큽니다. 물론 2200 이상에서 계속 안착할지는 지켜봐야 할 문제예요. 왜? 질병 문제가 아직도 뻥하니 버티고 있으니까. 근데 이렇게 주가가 이렇게 너무 많이 올라와 버려가지고 이제 개인들이 주식에 관심을 안 가는단 말이에요. 어디에 갔겠어요? 부동산에. 청약 경쟁률도 아직은 치열합니다. 지역도 뭐 인천, 부산, 경기, 전북, 경기 다양합니다. 뭐 251대 1, 226.5대 1, 193.6대 1, 180.9대 1, 145.7대 1. 지금 아직까지도 청약이 죽지는 않았어요. 즉 부동산이 꺾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4월 주요 아파트 얘기 보세요. 물론 일부분이긴 하지만 낙찰가율이 100이 다 넘어가고 있어요. 자, 126%, 122%, 113% 서울 지역 이렇게 권역은 그렇게 집값 폭등시키고 또 집값 주도 성장.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이번에도 올라가면요 집값 주도 성장 확실합니다. 정말로 이거 심각한 문제가 될 거예요. 자, 그리고 이번에 질병 사태로 솔직히 여당이 압승한 거지 뭐 잘해서 압승한 거 아니잖아요. 자,
주요 부동산 대책 발표 전후 강남 4구 아파트값 여기 보시면 정말로 제가 이게 0이에요. 0. 파리 대책 이렇게 많이 뛰니까 파리 대책 찍었고 그 다음에 떨어지면 추가 대책 나왔는데 수수방관했다고 했잖아요. 그냥 결국 또 이때라도 나왔는데 계속 나무라라. 뭔가 또 떨어지니까 또 떨어져요. 떨어지는 것도 많이 안 떨어집니다. 거의 제로에서 약간 떨어져요. 올라가는 건 대폭 올라가고 그러다가 2018년 9.13 대책 엄청 폭등한 다음에야 마지못해 뭔가 대책 나오고 떨어뜨렸어요. 자, 그럼 여기 잘 나가게 이렇게 빠지고 있으면 여기 추가 대책 계속 나와야죠. 하나 나오면 안 돼요. 계속 나와야 돼요. 그런데 수수방관 나가다가 또 2019년 11.6 대책도 찍고 자, 또 떨어지고 있네요. 지금 이 상황에서 또 지금 올라가려고 하고 있어요. 마이너스 조금 지금 이제 조금인데 다시 또 자, 만약 이번에 올라간다면 이건 국토부가 띄웠다라고 하는 게 정답일 거예요. 제 말이 맞습니다. 집값 잡을 카드는 차고 넘쳐요. 제가 뭐 카드를 다 썼다 그러는데 제가 10가지나 제시해 드렸잖아요.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서울 아파트 중위권 가격 지금 정부 들어와서 뭐 6.6억 하는데 대략 한 5억대부터 뛴 것 같아요. 이 2017년 5월 달에 5억대가 지금 9.12 실질적으로는 9.5억까지 뛰었습니다. 자, 얼마나 많이 뛰었어요. 이 3년 동안에 이렇게 폭등시켜 놓고 그러면 이제는 떨어뜨려야지 않나요? 그런데 떨어뜨리는커녕 또 집값주도 성장을 또 하고 할 생각을 하나 봐요. 지금 무주택자를 희생양으로 삼고 유주택자를 아예 그 너희들 횡재했으니까 세금 많이 내놔라. 뭐 이런 전략 같습니다. 부동산 잡으려면 이것 시행해야 돼. 이거. 임대주택 사업. 지금 왜 집값이 뛴 줄 아세요? 임대주택 사업을 장려했어요. 지금도 지금 신규 임대주택 받고 있잖아요. 어폐가 있지 않습니까? 왜? 다주택은 팔라고 하면서 신규 주택 임대사업은 계속 지금 열어놨어요. 문을.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하고 있죠. 다주택 누진세도 없어요. 별로 여러분들 세금 세지 않습니다. 그나마 이번에 보유세마저도 물론 지금 여당보다 신랄하게 비판받아야 할 게 자, 야당입니다. 자, 미통당 알았어요? 그 당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참패 당했으면 정신머리 좀 차리고 그래야지 서민들을 위한 정당이 아니에요. 이미 포기한 것 같아요. 자, 여당은 옳시구나 좋다 하고 자, 너희들이 그랬으니까 우리는 모른 척 했겠지 해가지고 이번에 보유세가 내년으로 넘어가 버린 거예요. 김두관 혼자서 온몸으로 총탄을 맞고 있는데 뭐 됩니까? 자, 갭 투자 증가 이것도 막아야죠. 우리나라만이 갖고 있는 그 전세를 활용해가지고 사실상 여러분들 저거 하신다고 보시면 돼요. 자, 음식 같은 경우 막 이렇게 사재기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집 사재기가. 의식주 사재기는 이건 범죄입니다. 범죄. 근데 이걸 정부가 지금 권하고 있잖아요. 갭 투자 못하게 해야죠. 외지인 매입 이것도 방관하고 있어요. 법인 탈세 그렇게 심각하다고 뉴스 떠들어대도 지금 계속 유지되고 있잖아요. 부담부 증여 자기 돈도 아니고 그냥 전세 끼고 또는 대출 끼고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무슨 대출이 줄어듭니까? 전세자금 대출 지금도 계속 매입하고 있는데 모른 척. 자, 보유세는 이번에 통과 안 됐고 종부세 통과 안 됐고 미미예요. 미미. 이러니 집값이 안 뜨겠어요? 솔직히 아무리 이쁘게 받으려고 해도요 집값 자 정말로 우리나라 그 무주택자들은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러면서도 지금 지지하고 있는 거 보면 신기해요. 자, 부동산 종부세 후퇴로 반등 시작하네요. 여기 보세요. 통합당 반대. 야, 통합당 정말로 못됐습니다. 반대 종부세 강화 법안 21대 국회로 넘어갈 듯. 자, 한마디로 부자들만 추구하겠다는 당이에요. 이런 당에 무슨 목숨을 겁니까? 민주당이 가장 먼저 할 일은 종부세 처리법이다. 시원한 말을 했네요. 그런데 안 하고 있잖아요. 참여연대 시민단체 20대 국회 임기 내 종부세 정상화 법안 통과를 계속 촉구하고 있는데 모르쇠를 일관하고 있죠. 자, 올해 납부 종합부동산세 인상 사실상 물 건너갔습니다. 연내 종부세 인상 사실상 무산됐고요.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강남 3구 급매물이 빠르게 휩쓸리면서 오히려 음마라든가 음마하고 잠실주공 5단지 이게 원래 대장주거든요. 얘들이 지금 판등하고 있어요.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종부세 강화 무산돼가지고 집값 불안 때 누가 책임지느냐. 오죽하면 한겨레까지도 지금 떠들고 있죠. 종부세 인상 내년으로 연말 소급 적용도 안 됩니다. 경기 위축 규제까지 안 풀면
서울 집값 2, 3년간 하락. 지금 전문가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2, 3년간 하락하게 만들어 놔야죠. 왜? 지금 6년 동안 뛰었으니까. 그게 정상 아니나요? 자, 규제를 왜 풀어요? 지금 대폭등했는데 4억 5천짜리가 9억 5천 됐는데 왜 규제를 풉니까? 강남 용산 분당이 선택한 보수들. 왜? 종부세 때문에 그런 거죠. 지금 강남 용산 분당 싹쓸이 했잖아요. 누가? 통합당이요. 왜? 종부세 봐준다고 하니까. 그러면 이 당은요, 영원히 지금 이 강남 용산 분당을 제외한 서울하고 경기도 나머지 지역을 뺏길 수밖에 없어요. 이번처럼. 저런 식으로 부자들만 위한다면. 솔직히 여당도 마음에 안 들고 정말 무주택자 입장에서는요, 아주 싫을 것 같아요. 정치인들이. 종부세 현행 및 개정안 이렇게 개정을 했어야죠. 종부세 보세요. 0.5에서 2.72, 0.6에서 3.0 크게 개정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했어야지. 다주택자 0.6에서 3.2, 0.8에서 4.0, 4.0이 뭡니까? 8%로 때려버려야죠. 이 다주택자들은요, 무주택자들 입장에서는 암적인 존재입니다. 분명히 말할게요. 암적인 존재 맞아요. 자, 세부담 상한 조동지역 2주택 소유자 200에서 300, 300이 뭐예요? 500까지 때려버려야죠. 한시적으로 주고 안 팔았으니까. 자, 1주택자 세액 공제 60살 이상 공제율 10에서 30을 20에서 40 더 높여야 돼요. 60 넘었다고 해서 뭐 무슨 공제입니까? 자, 공제율 상한 70도 80, 90까지 가야죠.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연세 드신 분들은 조금 봐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 한미 기준금리, 한국 금리 추가 인하 이력 여기 보세요. 지금 우리나라는 0.75, 미국은 0.0에서 0.25까지인데 이거 또 추락할 가능성이 커요. 그러면 금리가 인하되면 또 집값에 쏠림 현상이 벌어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걸 예측해서 빨리빨리 다운시켜야죠. 자, 그리고 1,000조 넘는 부동자금, 넘치는 토지보상금. 여기 보세요. 2016년 말에서 기하급수적으로 지금 돈이 지금 남아돌고 있어요. 1,100조 왔다 갔다 합니다. 자, 연도별 토지보상금도 지금 사상 최고예요. 45조 원. 특히 3기 신도시 보상금 이제 어마무시할 겁니다. 이런 돈들이 어디 가겠어요? 당연히 이제 주식은 상한선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부동산으로 또 쏠리겠죠. 자, 이제부터 하나씩 짚고 넘어갈게요. 임대주택 사업자 이렇게 증가했어요. 집값 잡을 의지가 없는 것이 그냥 여실히 드러납니다. 2019년 6월 143만 그리고 집으로 따지면 44만 채. 엄청나지 않아요? 자, 여기 보시면 임대주택 활성화 방안으로 2017년 이후에 임대주택 사업자 급증 150만을 돌파했습니다. 여러분들 임대주택 사업이 150만을 돌파했다. 이거 어마무시한 거예요. 자, 임대주택 아무튼 집수가 150만이 돌파됐다. 임대주택 사업주택 증가로 매물이 잠겼고요. 심화되고 또 집값도 폭등하고 그 원인은 여러 가지겠죠. 자, 수도권 집중. 집값이 계속 뛰니까 임대주택 사업이 이렇게 늘어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임대주택 사업 혜택을 축소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혜택이 차고 넘쳐나요. 이게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 자체도 엄청난 혜택인 거예요. 그것도 없애야 돼요. 왜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게끔 합니까? 자, 신규 임대주택 파등. 그리고 지금도 신규 임대주택 계속 받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자, 10억 월급하고, 자, 5천만 원 연봉하고 10억 연봉하고 엄청난 차이죠. 근데 주택은 안 그래요. 500채 갖고 있으나 뭐 10채 갖고 있으나 큰 차이 안 납니다. 임대주택 사업을 내버리면. 이게 나랍니까? 자, 다주택 증가. 다주택자도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어요. 여기 보세요. 자, 2012년, 2018년 계약수가 늘어나고 있는 게 지금 보여지죠. 자, 다주택자 2012년 이후에 폭증하고 있음이 그래프에 나타나고 있죠. 자, 특히 11채 이상의 아주 여러 채를 가지고 있는 다주택 증가폭이 커요. 그러니까 부자가 계속 부자가 됩니다. 어떤 걸로? 서민들 아파트로. 제가 그랬어요. 자, 집값이 비쌀 때는요, 임대주택 사업이라든가 다주택자를 좀 눌러야 돼요. 그리고 집값이 폭락했을 때는 계속 폭락하면 안 되니까 그때는 권장해도 됩니다. 이걸 계속 하나의 법으로 묶을 필요가 없어요. 아직도 전 정권 핑계대면서, 최경환 핑계대면서, 뭐 그때 집값 뛰었다. 그런 사람들은요, 지금, 자, 좀 심각한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 그때는 집값 떨어지니까 당연히 수단 방법을 가리지 말고 집값 띄워야죠. 그러면 지금 이제 올라가는 상황에서 얼마든지 집값 잡을 수 있다고 하잖아요, 제가.
그러면 지금 정권이 잡아야죠, 집을. 근데 못 잡고 있잖아요. 아니, 안 잡고 있잖아요. 자, 갭투자 증가. 갭투자 성행의 전세 비중 4년 연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6년 이후 특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여기 보세요. 2016년 이후. 그러니까 집값이 폭등했죠. 지금 65, 67, 71, 72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전세가율 활용해서 부동산 배수해가지고 집값 폭등을 유발했습니다. 아주 질이 안 좋아요. 다주택자, 갭투자가 특히 늘어남으로써 실수요자 내 집 마련은 어려워졌습니다. 국토부는 수수방관하고 있어요. 외지인 투자 증가. 외지인들이 말이 그렇죠. 외지인이 투자입니까? 투기지? 야, 특별한 경우 제외하고는 지방 사람들이 서울에 집 산다. 이거 투기입니다. 자, 서울 사람들이 집안 막 원정 다니면서 투자입니까? 투기죠. 자, 외지인 증가. 2018년, 19년 특히 집값 폭등기에 많이 늘어났어요. 외지인 전국 각지 돌아다니면서 뭐 갭투기 하고 있어요. 그리고 폭등시킨 다음에 빠져나가고 있죠. 지방광역시 집값 폭등으로 수도권은 원정 투자합니다. 또 서울이 많이 뛰었잖아요. 그러니까 또 지방 싼 곳을 원정 투자하고 있어요. 법인 사업자도 증가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1월 실질적으로 서울만 볼게요. 21건에서 169건. 이게 뭡니까? 자, 지금 1년도 안 돼가지고 한 6개월 만에 거의 10배가 늘어났네요. 자, 법인 사업자 증가. 2018년 이후 폭발적 증가. 왜 증가했느냐?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등 절감하려고. 즉 부동산 때문에 증가한 거예요. 법인 설립 후 부동산 투기하려고 노골적으로 합법적 탈세하려고요. 자, 부담부 증여 증가. 서울 아파트 증여 건수 여기 보세요. 증여 건수 2019년 8월 달 높았다가 11월, 12월 다시 줄어든다더니 계속 늘어나고 있죠. 왜? 부담부 증여로 이 증여를 해야만이 자식들한테 가난을 대불림 안 할 것 같으니까. 그리고 또 집값이 계속 올라가니까. 집값을 떨어뜨리지 않으면 자꾸 이런 현상이 벌어져요. 투기꾼들 뭐라고 하지 마세요. 아, 여러분들 솔직히 말할게요. 집값 계속 올라가는데 여러분들이 돈 있으면 안 잡겠어요? 잡지? 그러면 누구를 원망해야겠습니까? 집값을 못 잡고 안 잡고 있는 당국자들을 욕해야죠. 부담부 증여 계속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2013년 6년째 지속적으로 증가. 현금 증여, 부동산 증여, 부담부 증여, 전세 대출 끼고 집값 폭증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어요. 집값 상승기에 과도한 증여가 많아서 매물 잠금의 원인이죠. 부동산 대출도 증가해요. 여러분들 지금 맨날 대책 나올 때마다 대출 못하게 한다고 하죠. 자, 끔찍합니다. 여기 보세요. 우리나라가 아직도 그것도 늘어나고 있어요. 갈수록. 왜 이렇게 늘어나느냐? 말만 시험만 하고 있는 거예요. 대출을 잡겠다고. 대출 잡힌 게 뭐가 있어요? 세계 지금 1위권이네요. 여기 미국, 유로존, 영국, 일본 다 제끼고 있잖아요. 그것도 늘어나고 있잖아요. 특히 전세자금 대출 왜 지금 허용합니까? 그거 무조건 못하게 해야죠. 불쌍한 서민들, 무주택자들만 일부 해주고 나머지는요. 돈 많은 무주택자들이라든가 1주택자는 아예 전세대출을 못하게 해야죠. 주요국 GDP 대비 가계부채 최고 수준이고 집값 거품 사실상 세계 1위인데도 불구하고 집값이 계속 오르자 대출을 과다하게 이끌어 아파트 매수하는 사람들이 늘어났죠. 전세자금 대출을 악용해가지고 전세를 살고 본인은 목돈으로 부동산에 투자하고 특히 무주택, 1주택 여러분들 무늬만 무주택인 사람들 많아요. 돈이 10억, 20억 넘쳐나는 사람들 많습니다. 화라산이 다시 또 타오르려고 하고 있습니다. 집값 잡아야 할 당국자들이 집값을 진정 잡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이 들기 시작하며 대세하게 찬물을 끼얹는 태도의 무주택자들은 분노가 치밀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은 제가 이제 아주 열불난 방송을 했지만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하는 말이에요. 이제 시작이니까 아직은 빠릅니다. 자, 5월 한 달이 부동산 판세를 좌우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